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3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예, 반대반의 뜻을 가진 반과 음을 나타내는 반반으로 구성된 반대의 뜻을 가진 음은 반, 그래서 배반할 반자 된 형성자죠. 다음은 쟁반을 손으로 서로 전하는 모습에서 접수하다, 받다의 뜻이 된 받을 수. 다음은 손에 콩줄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아제비숙, 그죠? 아제비숙. 원래는 손으로 콩을 줍다인데 그게 숙부라는 뜻으로 가차된 자죠. 아제비숙. 다음은 도우자는 부숫자죠. 손수의 줄임. 오른손은 자주 쓰인다, 또 쓰인다. 손의 모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버두자는 또우부수죠. 버두자는 원래 또우가 두 개 있죠. 같은 방향의 손을 두 개를 그려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친구란 뜻이 된 거죠. 버두. 다음은 귀와 또우 손 모양이 돼서 귀를 자르는 모습, 귀를 자른 데서 취한다의 뜻이 된 거죠. 취할 취. 다음은 입구와 옆에 도끼자루가에서 음을 빌린 뭡니까? 원래는 도끼자루가에서 입을 넣어서 허가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이 된 오를 가짜가 된 거죠. 영어로는 can이라 했죠. 그 다음 뒤저울 치 밑에 입구, 가면서 뒤따라오기 때문에 말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각이라는 뜻이 된 글자죠. 멀어서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각각각. 뒤져올 치자도 부수자죠. 여기서는 입구 부수자죠. 열개는 원래 지게호 옆에 또 손으로 문을 여는 모습인데 나중에 글자가 변형돼서 열다의 뜻이 됐다. 이 열다는 열개자와 문문이 들어간 열개자의 차이는 열개는 문을 여는 거라면 이 열개는 정신을 열어준다는 뜻이 많이 있죠. 왜냐? 옆에 칠복이 들어가 있죠. 이 칠복은 정신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죠. 다음 예꼬는 열십은 방패 모양이죠. 전쟁을 이야기한다. 옛날 전쟁을 입으로 말하다 해서 예꼬가 됐죠. 예꼬가 예꼬로 구성된 형성자가 매우 많습니다. 예꼬자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알릴고는 위에 소우와 입구죠. 소가 가로다지 행목에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사람에게 알린다 해서 알릴고자가 됐죠. 혹은 소 아래 이 소가 먹는 소밥통 유구를 표시했다는 설도 있죠. 알릴고. 그 다음에 울곡은 개견 위에 입구가 두 개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래 각골문의 장에 보면은 근대의 사람 모양이죠. 사람이 우는 모습입니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글자가 변형된 것입니다. 다음 입구는 부숫자죠. 입구가 구성된 글자는 전부 다 뭡니까? 말로 하거나 뭐 음식을 씹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걸기구. 걸기구는 입구와 옆에 얽힐규로 구성돼. 원래 얽힐규자 뭡니까? 실타래로 구성돼서 녹분이 맺어진 형상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녹분이 맺어져서 나온 걸기구가 되었다. 걸기구 형성자입니다. 임금군은 만윤, 다스릴 윤, 부윤, 군수 밑에 입구가 들어갔다. 명령을 포함하는 것은 임금이죠. 부윤은 임금의 명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군이라는 회의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부르짖을 규는 입구 옆에 마찬가지로 얽힐 규, 실타래가 얽힌 모습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된다. 소리쳐서 외치다 에서 나온 부르짖을 규. 재밌는 글자죠. 실타래가 있는 모습에서 복잡해서 이야기가 복잡해서 소리로 외치다의 뜻이 된 부르짖을 규. 자, 다음 그릇 기자는 개가 복판에 있어서 네모는 그릇이죠.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릇 기자가 된 거죠.
다음 기랄 길자는 선비사 밑에 입구. 선비사는 원래 뭡니까? 무사를 뜻하는 병기죠. 병기를 통에 담아놓은 모습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없게 됐다. 해서 길하다의 뜻이 된 기랄 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볼까요? 헛단, 헛단 혹은 오랑캐두목선 이렇게 하는데 헛단자는 혼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을 보면은 무기입니다. 무기. 끝에 줄 끝에 두 개의 뭐 돌멩이를 묶어 놓은 무기죠.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사냥하는 것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 전과 사냥을 하니까 싸움 전과 통용됐는데 이게 단일 혼자라는 헛단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헛단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헛단자로 구성된 자는 전부 다 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단자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나라 당자는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간경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당나라 당. 중국의 당나라 신라하고 시대에 있었던 나라죠. 나당연합군 해가지고 백제를 쳤는 당나라 당. 다음 한가지동. 한가지동은 입구와 위에가 뭡니까? 모자 쓰게 모자죠. 모자. 모자 모자로 돼서 사람들이 모이다가 본래 뜻인데 이 가짜 돼서 같다는 뜻이 됐습니다. 같다. 모자를 쓰고 한 곳에 다 모였죠. 그래서 같다는 뜻이 됐습니다. 한가지동. 그 다음 벼슬아치리 아전리. 벼슬아치리 아전리는 우리 앞에서 됐죠. 떠오는 손 모양. 손에 붓을 잡고 있는 벼슬아치의 뜻을 나타냈다. 그죠? 아전리, 벼슬아치리, 그 다음 일사, 불일사는 같은 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붓을 잡고 일하는 사람에서 관리리, 벼슬아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름명. 이거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저녁성 밑에 입구죠. 저녁에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이름명자입니다. 아주 재밌는 글자죠. 그 다음 목숨명, 명령할 명. 목숨명, 명령할 명은 밑에 사람이 구부러 앉아 있죠. 건문의 모양도 그렇죠. 여기서 건문에서 다시 입구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명령할 명. 사람이 집에서 명령을 내린 모양에서 입구가 추가돼서 명령할 명이 되는다. 명령하면 뭡니까? 명령할 명인데 왜 목숨명이 되겠습니까? 임금이 명을 내려가지고 사형 가면은 죽음이 달렸죠. 그래서 명령할 명, 목숨명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된 자입니다. 다음 입구로 구성된 글자로 볼까요? 입구는 뭐라 했어요? 입으로 말하거나 음식을 씹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 했죠. 물을 무는 문문. 물을 무는 문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문도 부수자고 입구도 부수자인데 여기서 어느 것이 부수자로 쓰일까요? 문문이 문으로 음을 빌려갔기 때문에 묻다는 뜻이 부수자가 되겠죠. 물을 문. 만미. 만미는 안일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만미. 미묘한 맛을 입으로 느끼는 모양에서 만미가 되었다. 안일미에서 만미. 그 다음 안일부. 안일부는 입구와 부정을 뜻하는 안일불과 구성되어서 이치에 맞지 않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안일부가 됐죠. 부. 안일불과 입구가 구성된 안일부 해이자입니다. 주로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서 부와 뭐뭐 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뜻하기도 하죠. 다음 역사사. 역사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문서를 기록하는 거죠. 손에 붓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사. 그래서 임금의 행동을 좌사가 기록하고 말은 우사가 기록한다 했죠. 역사사. 그 다음 맡을사. 맡을사는 지사자입니다. 임금 후의 반대자죠. 임금 후의 반대자. 유사를 뜻합니다. 일을 맡아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주관하다 해서 맞다 이 뜻이 된 맡을 사. 우리 그 공자가 사구벼슬 했죠. 사구. 예, 맞다. 맡을 사. 그 다음 장사상. 장사상자는 요 그림을 보세요. 각 굴문의 자행은 술을 담은 그릇 받침대 위에 놔둔, 예? 술을 담은 그릇을 받침대 위에 얹어 놓은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술상자에서 상을 주는 물건인데 이게 나중에 계산하다 또 헤아리다 이래서 장사상이 됐습니다. 계산하다 헤아리다 해서 장사상이 된 글자입니다. 맹자에서는 상고하는데 상은 이동하는 장사, 고는 고정된 장사, 보부상할 때 이 상자를 쓰죠. 장사상. 다음 일을상. 일을상, 초상상, 그죠?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이 나타나잖아요. 일을상. 각 꼴문의 자행은 뭐습니까? 뽕나무상과 같죠. 뽕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죠. 건문엔 다시 밑에 뭡니까? 망할 망자가 덧붙여졌죠. 그래서 뭡니까? 목숨을 잃었다 이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상실할 상이 된 겁니다. 설문에서는 울곡자와 망할망자, 그죠? 글자에 보면은 울곡자와 망할망자로 구성되어서 죽음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이 설문에서는 소전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한 것 같죠. 울곡 밑에 망할망, 사람이 죽어서 운다. 아주 잘 만든 글자죠. 이를 상. 그 다음 맞볼상. 맞볼상도 이 재밌는 글자입니다. 맞볼상은 오히려 상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상이라는 데서 음을 빌려서 상으로 만났죠. 밑에가 뭡니까? 맞지자죠. 맞지. 맞지니까 맞볼상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여기서는 그 맞지가 부수자가 아닌데, 그렇죠? 입구가 부수자인데 부수자와 관련 없이 이야기 글자가 만들어졌죠. 음은 상에서 빌린 형성자이고 뜻은 맞지에서 나와서 그래서 맞볼상이 됐다. 이 맞지는 비수비 밑에 가로왈 숟가락으로 음식을 맛보는 글자죠. 다음 착할선. 이거는 뭐 아주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착할선은 양양하고 양쪽에 말씀이 두 개 있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양고기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막 자랑하는 거죠. 맛있다. 이래서 착할선은 착하다의 뜻도 있고 또 좋다, 구수의 의미도 있죠. 옛날에 임금이 신하하고 이야기하다가 신하가 임금을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은 임금이 신하 보고 선타, 굿 이런 데 얘기합니다. 착할선은 두 개의 말씀원으로 두 개의 말씀원에서 양양 말을 하는 양고기가 맛있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착할선.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뭡니까? 반찬선에서 나온 거죠. 고기육이 들어간 맛있는 거. 우리가 회자한다는 것도 인구에 회자한다는 것도 회고기, 구운 고기가 누구나 다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글자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 다음 불을소. 간단하면서도 불을소는 칼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도, 소, 오 발음 났죠. 불을소. 건문의 자행을 보면은 두 손으로 그릇에서 고기를 꺼내 들고 손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말로 부르는 것을 소라하고 손을 앞에 손수를 들어간 것을 불을 초자를 하죠. 초빙한다 할 때 불을 소. 칼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재밌는 것은 밑에 그릇에 있는 것을 이거는 원래 손으로 들어서 물건을 고기를 꺼내 들고 있는 모습에서 손님을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러 오세요 하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다. 칼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슬플애. 이 글자도 재밌습니다. 입구와 나머지를 합치면 뭡니까? 입구를 빼면 오드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애는 슬플 애는 중국어로 I 이래 발음나는데 오드이자는 이 발음나죠. 같은 발음이죠. 슬플 애는 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왜 오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될까요? 이때 옷으로 뭡니까? 입을 가리면서 우는 거죠.
비통함을 입을 가리면서 울기 때문에 슬플 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음을 빌린 의이면서도 슬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옷이 빵꾸가 나서 슬픈 게 아니고 옷으로 입을 가리면서 우는 거다. 음할 음은 험준할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험준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음하게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래서 음하다. 음할 음자가 된 겁니다. 음할 음은 험준할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럼 요 위에 입구가 두 개는 뭡니까? 부르짖을 헌자입니다. 부르짖을 헌과 음을 나타내는 험준할 음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부르짖을 헌은 원래는 입구 부수인데 입구가 두 개에 들어간 것이 됐죠. 부르짖을 헌과 준음할 음으로 구성된 형성자. 근음하게 부르짖다 해서 음할 음자가 된 글자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글자 볼까요? 새를 잡는 도구, 그죠? 새를 잡는 도구에서 헛단자가 나왔죠. 끝에 나무 끝에 줄 끝에 돌을 두 개 달아놓고 원시적인 사냥의 도구다. 그죠? 헛단, 오랑캐두목, 선. 당나라당은 천간경, 가불병정, 무기경 7번째 천간경 밑에 있고 천간경에서 임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 뜻은 큰 소리로 치단데 이게 황당하단 말이라서 돼서 당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황당하다고 쓸 때도 당자를 쓰죠. 당나라 당. 한 가지 동은 뭡니까? 위에 쓰게모, 모자모 밑에 입구로 들어가서 모이다가 본 뜻이 돼. 여기서 모이는 데서 같다의 뜻이 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자가 됐죠. 그 다음 아전리는 뭐라 했어요? 아전리는 붓을 손에 들고 있다. 관리. 그래서 관리리 벼슬아 치리. 그 다음에 이름명은 저녁에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입으로 무엇이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름명 회자죠. 목숨명, 명령할 명은 밑에 사람을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앞에 입구를 추가해서 입으로 명령함을 나타내는 글자. 명령을 안 들었을 때는 목숨이 죽는 거죠. 그래서 명령할 명, 목숨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물을 무는 입구와 문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문 가운데 가서 무는 거죠. 무다의 뜻이 된 물을 문. 만미는 입구와 안일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안일미는 미묘한 맛이다. 그래서 만미가 된 거죠. 안일부는 안일불과 입구로 구성된 회의자죠.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온 안일부. 역사사는 위에 아전리와 마찬가지로 붓을 들고 있는 사관이죠. 그래서 역사사자가 됐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임금의 행동에 좌사는 행동을 기록하는 좌사, 말을 기록하는 우사가 있었다 했죠. 맡을 사는 지사자죠. 사람 옆에 서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게 뭡니까? 임금 후자의 반대자죠. 임금 후자의 반대자. 그래서 일을 맡다, 주관하다. 공자가 대사고의 벼슬을 했다 했죠. 장사상자는 술을 담은 그릇을 받침대 위에 얹어 놓은 모습을 했죠. 상 주는 모습에서 여기서 계산하다, 헤아리다. 그래서 장사상자가 되었죠. 이를상은 뽕나무 모양에서 밑에 망할망자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설문에서는 뭡니까? 울곡 밑에 망할망자. 사람이 죽어서 운다. 그래서 이를상 초상상자가 된 거죠. 맞볼상은 맞볼상 일직상. 그죠? 위에 오히려 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밑에가 맞지자죠. 맞지. 그래서 맞상이 된 거죠. 맞볼상. 착할선은 양옆에 말씀의 두 개에서 막 두 사람이 자랑하는 모양에서 이거 맛있다 하고 자랑하는 데서 나온 착할선자. 원래 반찬선자에서 나왔댔죠. 착할선.
착할선은 회의자죠. 불을소는 입구와 칼도로 구성된 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원래 건무는 두 손으로 그릇에 술과 고기를 꺼내 들고 손님을 부르는 모습이죠. 손님을 부르는 모습에서 불을 소가 된 겁니다. 이 앞에 손수가 들어가면 뭡니까? 불을 초가 되죠. 소, 초. 그것도 마찬가지 불을 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이렇게 되겠죠. 슬플 애는 어디 안에 입구, 옷으로 입을 가리면서 우는 모습에서 슬플 애. 오디는 지금 오디자는 입구가 없어서 오디인데 입구 안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변형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형과 관련된 글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할 음은 위에 입구 두 개가 부르짖을 혼자죠. 부르짖을 혼자의 밑에 준음할 음이니까 아주 근음하게 부르짖는 모습에서 음하다 이 뜻이 된 거죠.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그 뜻이 벌써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죠. 아주 준음하게 꾸짖는 데서 나온 음할 음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헛단, 당나라당, 한가지동, 아전리, 이름명, 목숨명, 명령을명, 물을문, 만미, 안일부, 역사사, 맡을사, 장사상, 일을상, 초상상, 맞볼상, 착할선, 맞볼상도 되고 일직상도 되죠. 착할선, 불을소, 슬플애, 음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